어느 날부터 집 여기저기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 글씨가 딱 내 글씨인데 난 쓴 기억이 없었어. 처음엔 내가 피곤해서 까먹었나 했지. 근데 메모가 점점 구체해져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 찝찝해서 현관 쪽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달았어. 움직임 감지 켜두고 그냥 며칠만 보자 했거든. 셋째 날 새벽 영상에 내가 불쑥 나오더라. 눈뜬 채로 멍한 얼굴로 메모를 또 붙이고 갔어.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한참 서 있는 거. 아침엔 두통이 잦았는데 술도 안 마셨거든. 점검을 불렀더니 환기구 쪽에서 가스 역류 흔적이 나왔대. 접수번호 43 적힌 종이 받고 그날 바로 경보기부터 달았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아침만 되면 머리가 지끈하고 속이 울렁거렸어.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지긴 해서 그냥 넘겼지. 근데 그게 일주일 넘게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 달력 옆에 작은 체크를 해두기 시작했어. 체크가 늘어나니까 내가 뭘 했는지 같이 적게 되잖아. 그때부터 아픈 날이 보일러 켠 날이랑만 겹쳤어. 그래서 일부러 보일러를 켠 밤에 창문을 살짝 열어봤거든. 그 다음 날은 두통이 훨씬 덜했고 욕실 환기구가 막혀 있더라. 그날 밤 안내문에서 본 대로 작은 경보기 하나를 침실 쪽에 뒀어. 새벽에 그게 조용히 울리는데 소리보다 내 몸이 먼저 차가워지더라. 다음날 점검을 부르니까 배기 쪽이 헐거워 가스가 새고 있었대. 환기하고 부품 바꾸니 멀쩡해졌는데 이제 난 켤 때마다 창문부터 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에 알림이 떠서 출입 기록을 열었어. 3시 12분 실패 기록이 딱 하나 찍혀 있더라. 다음날 아침에 복도 나가는데 센서등이 켜져 있었어. 관리실 말로는 그날도 새벽에 한 번 켜졌대. 그래서 그 다음 밤 일부러 잠을 설쳐가며 기다렸지. 3시 12분쯤 문에서 딸깍 소리 나고 복도가 환해졌어. 겁낼 정도는 아니어서 문틈에 마스킹 테이프를 살짝 붙여놨어. 아침에 보니까 테이프가 구겨져 있고 문이 살짝 덜 닫혀 있더라. 그날 점검 안내가 와서 센서등이 예민하게 올라간 기간이 있었다더라. 게다가 환기팬이 새벽에 켜지면서 문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대. 기사님이 걸쇠 위치를 맞추고 도어 클로저도 조정해줬어. 그 뒤론 기록이 안 남았는데 난 아직 3시 12분이면 핸드폰을 한 번 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이상하게 거실에만 앉으면 숨이 좀 막히더라. 그래서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창문 열고 몇 분 지나면 천장 쪽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어. 경보기 화면에 배터리 경고가 떠서 순간 멈칫했지. 새벽에도 똑같이 울리길래 소리 패턴을 녹음해뒀거든. 근데 창문 닫으면 조용해져서 더 찝찝해졌어. 배터리 새로 갈고 먼지도 털고 테스트도 해봤어. 그런데도 창문만 열면 또 경고가 떠서 마음이 점점 예민해지더라. 바람 샌 날엔 문틈으로 찬 공기가 헛 들어오더라. 그 바람길이 딱 경보기 쪽으로 타는 걸 보고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 점검 결과 약한 배터리가 찬바람에 전압이 떨어져 경고가 뜬 거였어. 경보기 위치 바꾸고 환기구 막은 것도 치우니까 숨막힘도 같이 사라졌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밤만 되면 천장에서 또각또각 들리더라. 처음엔 윗집 발소린가 싶어서 예민해졌어. 근데 비 오는 날은 그 소리가 더 빨라졌어. 창밖 빗소리랑 같이 박자가 붙는 느낌이라 더 찝찝했고, 그래서 폰으로 몇 번 녹음해 두고 날짜를 적어봤거든. 맑은 날엔 뜸한데 비 예보 뜨면 꼭 촘촘해지더라. 결국 관리 쪽에 문에 넣었지. 접수번호가 43이었어. 점검 날짜 잡히기 전까지 소리 날 때마다 천장만 쳐다봤고, 점검 온 날 천장 점검구 열자마자 원인이 보이더라. 빗물이 스며든 작은 물방울이 철제에 떨어지며 또각거린 거야. 배관 틈을 다시 막고 물바지까지 정리하니까 그날부터 조용했어. 윗집이 아니라 비만 오면 새던 틈이 소리를 만들던 거더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 7시 샤워 후 5일째 같은 자리에 김이 맺혔어. 거울이 들뜬 거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바로 확인했지.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그 자리만 식초 문질렀거든. 근데 물기 대신 얇은 직선 자국이 남아서 더 찝찝했어. 확인해보니 앞면이 아니라서 폰 손전등을 45도로 비췄어. 빛에 반사된 안쪽에 노란 접착선이 보여서 사진 3장 찍었지. 그래도 혹시 몰라 유리 세정제 뿌리고 그 줄을 2번 닦았어.
앞면은 깨끗한데 자국은 그대로라서 뒤쪽 문제란 게 확실했지. 결국 사진 첨부해서 점검 신청했고 다음날 11시 30분에 왔어. 점검 메모에 뒷면, 양면 테이프 잔존 한 줄이 딱 남더라. 원인은 뒷면 테이프가 열을 막아서 김이 그 자리에만 맺힌 거였고 떼어내고 재고정했어. 팁 하나, 같은 김자리가 3번이면 손전등으로 확인하고 바로 점검받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니러갈 다진 자지, 침대 밑에서 낯선 열쇠를 주웠어. 열쇠고리에 주차 정산 영수증이 묶여 있어서 오해 생기기 전에 확인해야 했지. 영수증을 펴보니 금액이 3,000원이고 시간은 넬루아스 엔도 이러다 보십니더라. 그 시간엔 내가 집에 있었으니까 누가 놓고 간 건지 더 불편했어. 그래서 현관 출입 기록을 봤는데 마지막에 현가타라 바구력 앞빗으로 찍혀 있었어. 새벽 기록이 없어서 일단 영수증 날짜부터 다시 보기로 했지. 영수증을 끝까지 펼치니까 날짜가 주면다보서 일하시로 일하 피사러 와시로 적혀 있더라. 오늘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키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어. 키를 티슈로 닦았더니 검은 먼지가 2번이나 묻어나왔어. 체크리스트에도 침대 아래 미확인이 남아있어서 이사날 미끄러진 걸로 정리했어. 결국 이전 세입자 주차장 출입키가 남아있던 거였고 바로 분실물로 넘겼어. 도어락 비번도 즉시 바꿨고 팁은 이사 첫날 침대 밑을 손전등으로 확인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집에 오면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특정 콘센트 앞에서만 더 지냈어. 그래서 그냥 두면 화재 위험이라 바로 확인하기로 했지. 그래서 미식기다면 현관열 앞니에 멀티탭 스위치를 끄고 그 콘센트만 가까이 맡아봤거든. 확인해보니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플라스틱 타는 단내였어. 그래서 바로 휴대폰 손전등 켜고 커버 주변을 눈으로 봤어. 확인 결과 커버 아랫부분이 누렇게 변색돼 있고 작은 그을림이 일줄 보이더라. 그래서 그 콘센트에 꽂혀있던 충전기 어댑터를 빼서 라벨을 봤지. 확인해보니 출력 수선 배출구라고 적혀있고 어댑터 케이스가 살짝 뜨겁더라. 결국 원인은 헐거운 콘센트 접촉으로 과열이 나서 단내랑 변색이 같이 생긴 거였어.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교체 점검을 받았고 팁은 콘센트 주변이 달콤하게 탄내 나면 바로 뽑고 확인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냉장고 문이 자꾸 신세 매트 정도 열려 있더라. 음식 상할까봐 그래서 바로 확인했어. 그래서 문 닫고 시초를 지켜봤거든. 위쪽에서 먼저 살짝 튕기면서 틈이 생기더라. 확인해보니 문 가장자리에 얇은 종이를 끼워봤어. 왼쪽 위는 종이가 그냥 쑥 빠지더라. 그래서 패킹을 손으로 눌러보니까 한쪽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 그 옆엔 끈적한 자국도 시선쯤 남아있더라. 결국 원인은 패킹이 눌린 채로 굳어서 문이 안 잠긴 거였고 따뜻한 물로 닦고 드라이기로 30초 데우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 종이 테스트로 한 바퀴만 점검해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도 새벽 2시쯤 창문은 잠겼는데 방충망 아래 모서리가 들려 있었어. 이거 그냥 넘기면 벌레 들어오거나 방범 오해 생길 수 있어서 확인했지. 그래서 폼플렛이 켜고 모서리를 찍어봤거든. 사진 헛대하니까 길이 단미엄쯤 되는 미세한 섬유가 틈에 끼어 있더라. 결국 테이프 한 장 붙여서 섬유를 떼어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아래 프레임에 끌린 자국이 2줄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날 밤 23시에 테스트로 종이를 살짝 끼워놨어. 아침 7시에 보니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모서리만 또 들려 있었어. 결국 관리 안내대로 방충망 하단 롤러를 눌러보니 한쪽이 헐거워서 자꾸 들린 거였고 섬유는 청소 도구털이었어. 롤러 나사 조이고 모서리 캡을 끼웠고 팁은 모서리에 테이프 표시 한 줄 해두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젯밤 내일고기와 말찜이의 아기 모니터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렸어. 이거 그냥 넘기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앱에서 기기 접속 기록을 바로 열어봤거든. 새벽 노산저 종료라고 에 운론 디바이스리 찍혀 있더라. 그래서 1단계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기 목록에서 모르는 기기를 로그아웃했어. 확인해보니 경고문에 최근 7일 내세 기기 로그인이라고 뜨더라. 근데 숨소리는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 쪽을 확인했거든. 카메라 옆에 붙여둔 방수 테이프가 반쯤 들떠 있었어. 그래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끄고 다시 들어봤어.
그랬더니 숨소리처럼 들리던 건 풍절음이었고 기록의 언론 디바이스는 예전에 쓰던 태블릿 자동 로그인이라서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으로 정리했어. 마지막으로 팁 하나, 매달 기기 목록 캡처해서 모르는 기기 있으면 바로 로그아웃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현관 카메라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떠서 바로 눌렀는데 화면엔 아무도 없었어. 이런 건 확인 안 하면 신고 오해나 경보 요금이 생길 수 있어. 새벽 2시 13분 움직임 감지 알림이 3번 연속 왔어. 이벤트 영상에서 감지 박스가 문턱 왼쪽만 찍히더라. 근데 타임라인은 2시 14분에 조명 밝기 80에서 30으로 바뀐 로그만 남았어. 조명 기록을 눌러보니 수동 스위치 터치는 0회였지. 다음날도 1시 58분에 알림이 떠서 카메라 설정을 바로 열었어. 야간 보조 조명 자동이 켜져 있었고 조명 30% 적용 기록이 찍혔지. 결국 도로 불빛 반사로 감지가 튀면서 보조 조명이 조명을 30%로 내린 거였고 토글을 끄고 감도팔에서 4로 낮추니 멈췄어. 알림 오면 타임라인과 설정 화면을 캡처해 시간부터 맞춰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와이파이에 모르는 거실캠 2가 붙어 있었어. 연결기기 12개면 바로 확인해야 해. 목록에 거실캠 2라 뜨고 접속 시간이 L령도 상가 2더라. 상세 정보에서 마크짜리 10안으를 캡처했어. 내 배패 로그를 보니 3분 간격으로 2패 누님 갖추고 주스로 사정 왔다시고 주스로 사잔을 3번 받았어. 로그 내보내기로 날짜를 남겼지. 차단을 눌렀는데 7분 뒤 거실캠 3로 다시 나타났어. 앞자리 아라만다 세대제가 같아서 같은 기기였어. 원인은 네베에스가 원인체라 내역는다고 비사에 등록된 거였고 네베에스 어프와 비번 16자로 끝냈어. 팁은 데베베 썩원이면 지금 어프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고 홈카메라를 샀는데 가끔 시야가 바뀌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했다. 사생활 위험 때문이다. 밤 11시쯤 각도가 바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앱 로그를 열어 시간대를 확인했다. 설정에서 관리자 목록을 봤더니 계정이 2개였다. 하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최근 접속 기록을 보니 일주일에 2번 접속 로그가 있었다. 캡처해서 증거를 남겼다. 원인은 초기화 없이 팔린 기기였다.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공장 초기화를 했다. 중고는 꼭 이것부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어 앞 배터리가 빨리 닳고 키패드에 같은 자리 눌림 자국이 생기면 꼭 확인해야 해. 배터리 값보다 무서운 건 누가 시도한 걸로 오해하기 쉬워서야. 나는 사흘 만에 저전압 삐 소리가 나서 건전지 4개를 12,000원 주고 교체했어. 교체 직후에 화면에 로바데리 기록 사진을 남겨뒀지. 그날 밤 11시 10분 키패드를 닫고 사진을 찍었는데 눌림 자국이 없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4시 12분에 보니까 딱 같은 위치에 자국이 다시 생겼지. 첫 번째 확인은 간단히 했어. 도어락 메뉴에서 실패 횟수 항목을 캡처했지. 거기에 fail to라고 찍혀 있으면 누가 눌렀거나 패널이 혼자 깨어난 거야. 두 번째 확인은 배터리 소모 원인을 찾는 거였어. 키패드 불이 새벽에 혼자 켜지는지 영상으로 봤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5번 켜지면 전력 소모가 말이 돼. 결론은 키패드 표면의 습기와 잔여물이 같은 좌표를 계속 터치로 인식한 거였어. 그래서 배터리도 닳고 자국도 남았지. 나는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보호 필름을 제거한 뒤 잠금 감도 옵션을 낮춰서 끝냈어. 팁은 마른 천으로 닫고 실리카게를 하루만 옆에 두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썰로 찾아올게요. 내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